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나온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의 책임은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언급하면서 오송 참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충주의 대표 여름축제 다이브 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유명 가수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강화한 문화관광축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첫 사건인데 재판 결과가 앞으로 처벌 기준을 세우는 첫 판례가 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입니다.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의 구조적 결함을 청주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중대재해 전담 TF팀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자치단체장인 이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 나온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의 책임은 없다면서 이를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전직 검사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대형 법무법인 3곳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미호강 제방은 금강유역 환경청이 공사를 진행했고 행복도시건설청이 점용 허가를 받은 구간이라며 실질적 관리 주체는 청주시가 아니라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금호건설 전 대표 등도 자신들은 중대재해처벌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권리는 행사하고 책임은 없는 것인지. 한편 이 시장은 첫 공판과 달리 앞으로의 재판을 홀로 받을 수 있게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관계가 아닌데다 함께 재판을 받으면 반복 출석과 불필요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재판은 중대 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자치단체장이 첫 기소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단체장의 책임 범위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오송 참사의 유족과 생존자들은 김영환 지사의 기소 등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오송 참사 2주기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인재로 발생한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등이 우리의 민낯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 같고 오송 참사의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된 김영환 지사에 대해 오송 참사의 컨트롤 타워였다며 업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도청 공무원 7명을 기소했지만 중처법상의 최고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참사 2주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출마하신 두 분 원내대표는
그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2주기가 되는 7월 10일 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건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협조 여부입니다. 통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본 기록 제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대책위 등은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면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재수사를 압박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주 발생하는 좀도둑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황당한 건 이들이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새벽 3시가 가까운 야심한 밤에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또 다른 남성이 나오더니 이내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속에서 지갑을 훔친 겁니다. 다시 차량 털이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훔칠 금품이 없었는지 빈손으로 나옵니다. 지난 4월부터 청주 일대 신축 아파트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의 범행 장면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둘이, 때로는 셋이 공모해 차량 털이에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좀 새벽 시간대 아무래도 보안이 취약한 편이잖아요. 고성 이용해서.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들은 지난달 경찰의 범행이 들통난 이후에도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했는데 이번 추가 범행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주의 대표 여름축제 다이브 페스티벌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유명 가수는 물론 거리예술과 국악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강화한 문화관광축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앞 곳곳이 다채로운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시원한 돔그늘 아래 즐기는 공연은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전국 단위 예술인까지 대거 확충하면서 지난해보다 공연 수를 2배 늘린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입니다. 전국에서 스트릿 댄스 하는 유명한 팀들이 충주에 와서 함께 공연을 할 거고요. 8개 지자체에서 마스코트들이 와서 마스코트 쇼를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스포츠 게임과 기차놀이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축제장 곳곳에 배치한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 전시와 먹거리, 상품 판매장은 활력을 더합니다. 무엇보다 축제장이 중앙탑에서 시내권으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이 찾아오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홍수축제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차량을 어쨌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내권에서 적어도 20-30분 걸렸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고 주차할 데가 많고 다이브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저녁 펼쳐지는 뮤직 페스티벌. 평소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나흘간 이어지다 보니 외지 관광객들의 유입도 대거 늘었습니다. 충주에 진짜 평생 처음 와봤거든요. 페스티벌이라고 와가지고 오니까 노래도 막 하고 연주도 하고 하니까 많이 좋으네요. 2년 전 공연 중심 축제로 전환한 다이브 페스티벌은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해 지난해 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다이브 페스티벌은 최대의 콘텐츠, 최고의 콘텐츠, 또 최고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장 즐겁게 즐기시는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충주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이자 문화관광 축제로 안착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의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498명으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153개 시군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에 이어 세 번째 많은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4,899명, 혼인신고는 4,089건으로 민선 8기 3년 출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보육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의 인구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군 인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3명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5월까지 778명이 증가해 11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난해 성본산단 2개 단지 완공으로 1,735세대가 입주했고 올해는 성본산단 3개 단지, 본성지구, 금왕지구 총 4,816세대의 입주가 시작돼 지난해를 웃도는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요즘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인데요. 가격대가 높아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고르지 못한 기온 탓에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재배 지역까지 늘면서 농가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노란빛이 섞인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1년 사이 어른 주먹보다 더 크게 자란 애플 망고입니다. 아열대 과일인 애플 망고는 1kg에 4만 5천 원 선에서 팔리는 고소득 작물입니다. 특히 연료비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일로비도 조금 상승을 했고 인건비, 재료비 모든 것이 상승해서 2kg 박스 기준당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은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량이 많아 경남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통영 애플망고의 당도는 최고 23브릭스 정도로 멜론보다 높습니다. 지난 2011년 시범 재배가 시작된 이후 상품성과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농가 소득은 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꽃 피는 시기인 2월부터 고르지 못한 기온 탓에 출하량이 감소해 올해는 지난해 13톤보다 줄어든 10톤 정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애플망고 재배 농가는 더 늘었습니다. 통영 6곳에 함안이 13곳, 김해와 창원 각각 5곳 등 올해 애플망고 재배 농가는 모두 46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경남 안에서 판로와 가격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높다 보니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어 생산 농가가 확대되면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재배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배기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차세대 고소득 작물로 떠올랐지만 계속되는 기후변화의 연료비 상승, 여기에 농가수 확대까지 애플망고를 놓고 농가들의 소득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 도내 늘봄학교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전수조사 결과 관련 단체와 계약을 맺은 학교나 해당 단체 자격증을 가진 강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시 사전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청주 간첩단의 마지막 조직원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충북 동지회 소속 박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판단된 점, 피고인보다 먼저 형을 확정받은 공범 3명의 양형 사유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던 위원장 손 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감형받은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영동군 용산면의 남부 분원을 개원했습니다. 남부 분원은 총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등 214억 원을 투입해 연구동과 순화 온실, 작물 재배지 등을 갖춘 첨단 농업 연구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포도, 대추, 와인 연구소가 소속돼 과수 조직 배양 연구,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지역 맞춤형 농업기술 확산에 거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음성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소방 드론을 활용해 노후된 산악 위치 표지판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성소방서는 중형급 소방 드론과 투하 장치를 활용해 생극면 수레의산과 감곡면 우갑산에 노후 산악 위치 표지판 4개를 공중으로 운반해 교체했습니다. 산악 위치 표지판은 조난당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번호를 부여한 표지판입니다. 음성소방서는 기존 소방대원이 위치 표지판을 직접 운반하면서 교체할 경우 5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소방 드론을 활용할 경우 약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여자대회가 제천체육관에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아 20개국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여자대회는 도마,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 4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중국의 저우야친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판 선수 여서정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